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색다른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옛날 고대시대 때부터 마찬가지지만 인간이나 동물 자체가 미래사에 대한 궁금증을 항상 유발하죠. 어떻게 하면 내 운명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지금의 나보다 더 발전될 수 있는 삶을 구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 등등에 대한 항상 의문과 회의를 품고 있죠.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 인간에 있어서 가장 이로운 기운, 다시 말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이로운 기운, 그걸 알아가면 내 생년월일에 의한 이 사주팔자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이 사주팔자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으며,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음양오행론의 기운이 나에게 적용되는지를 조금 설명드릴까 합니다. 자, 고대시대에 이 황제씨께서 계속해서 전란이 일어나고 싸움에 의해서 피가 뇌를 이루고 하니까 지긋지긋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에 제를 올렸더니 이렇게 십간이라는 글자를 10개의 글자를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본따 둥그렇게, 천구를 본따 둥그렇게 배치를 했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듯이. 그리고 이 갑을은 목의 성정이 되고, 병정은 화, 무기는 토, 경신은 금, 임계는 수를 의미하는 그런 오행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2지지를 내려서 이 땅은 원하고 하늘은 둥글다 했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봤었을 때 지구가 둥글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우주선에서 바라보니까 둥글다 이렇게 계란형처럼 생겼다. 그런데 옛날 고대 시대에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태초에 땅은 원하다. 물 빠진 지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찌글찌글하고 결코 둥그럽지 않죠. 팔각형의 마치 그런 모남 모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지지를 각기 북쪽에 해자축을, 동쪽에는 이렇게 임묘진, 그리고 남쪽에는 사오미, 서쪽에는 신유수를 배치했으니, 그래서 사각형인 이 원한 땅에 이런 12지지를 배치했던 것입니다. 주역도 물론 64캐를 불다 보면 똑같이 이렇게 1년 12달의 기운들이 사각형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땅은 하늘의 도를 본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은 마치 북극성을 중심으로 별들이 일주운동을 하죠. 28수의 이 별 무리군들이 둥글둥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은 하늘에서 벌어지는 이 사시의 이 운동 에너지를 그대로 포용하죠. 그래서 하늘의 도가 바로 우리가 쉽게 생각했었을 때는 사계절이 만들어지듯이 이런 기운들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이 기운을 땅이 순응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강한 하늘의 도를 이 유한 땅이 포용하고 받아들이니 이걸 대지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 인간의 이야기는 이 십간의 기운이 이 12지지 지장간 속에 있는 기운을 설명하고 해석해서 그걸 이렇게 현 시점에 이 분석하고 해석해 주는 것이 명리학입니다. 그래서 이 지장간의 이 변화상을 읽을 수 있는 사람만이 명리적 해석을 제대로 하는 것이죠. 그냥 지장간도 모르면서 신유술, 인호술, 합인이, 충인이, 형충파이를 녹아내면서 기륭사를 녹아내는 것은 극히 초보자적인 그런 시각에서의 이 해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땅 속에 있는 이 하늘의 이치를 꿰뚫어 보는 사람이 우리 운명의 주체인 당신들의 운을
제대로 해석해주고 감정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큐빅과 다이아를 분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큐빅을 보고 다이아라고 하고 다이아를 보고 큐빅이라면 정말 재앙 아닌 재앙이 되죠. 자, 그러면 이 오늘이라는 이 날에 태어난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오늘이라는 날에 태어난 아이의 시간대에서는 이미 입추가 지나가 버린 시점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력 7월의 이 시점이기 때문에 작년 2020년 양력으로는 11월 7일에서 12월 7일에 어머니 뱃속에 자궁 속에 착상이 된 것이죠. 그때 이미 성별이 결정되어졌지만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오늘이라는 날 태어났었을 때 확실하게 그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의 운이 이 금년도에 여아로 태어났으면 순행하는 것이고 남아로 태어났으면 이 신축년이라는 글자가 금, 토에 해당되기 때문에 역행해서 가는 것입니다. 마치 가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다시 봄으로, 봄에서 겨울로 흘러가는 것이 남자의 명조고 여자의 명조는 순행해서 가을에서 겨울로, 겨울에서 봄으로, 여름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날을 기점으로 예를 들어서 나에게 필요한 기운이 목인지, 환지, 순지, 금인지, 토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명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사주간명에 있어서의 용신을 뜻하는 것이죠. 용신 공부. 마치 드래곤볼을 찾듯이 열심히들 공부하면서 그걸 찾죠. 자, 이건 부차적인 이야기니까 내버려 두고, 그래서 내 운명의 주체로서 오늘의 내가 나에게 필요한 기운이 무엇인가를 따져보는 것이 이제 나에게 이로운 그런 시간대 여행을 하기 위한 수단이자 방법인 것이죠. 또한 오늘의 내에게 있어서 그 기운이 어떠한 기운이 들어왔을 때 나에게 이롭다. 그러니까 내 몸이 건강하니까 정신도 건강해지고 나아갈 방향성에 있어서 명확한 냉정한 시각으로서 움직일 수 있기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나아가 취하고 설령 뒤로 물러서더라도 내 사랑하고 소중한 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운의 타이밍들을 아는 것이 이 명리를 공부하는 목적인 것이죠. 그리고 명리를 상담하는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 목이라는 주제로 목기가 나에게 어떤 이로움을 주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잠시 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십간의 가불은 이렇게 봄을 뜻하고 또 동쪽을 뜻하고 이런 부차적인 설명들을 뒤에서 하기로 하면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꽃피는 봄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어느덧 가을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의 오행 기운은 본인의 사주팔자를 감명한 후에 자신에게 가장 좋은 오행 기운이 무엇인지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알고 나서야 실행하는 것입니다. 목의 기운은 봄의 기운을 뜻하면서 이렇게 봄 기운이 역력할 때를 뜻합니다. 목의 오행 기운, 계절과 방위, 색상, 국가, 생활, 오행 음식, 오행 동물, 오행 식물들이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용하게 쓰인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목기의 방위는 동방이죠. 동쪽을 뜻합니다. 그래서요, 이 동쪽이 길하다는 것이고, 계절로는 방금 말씀드린 봄이요, 색상은 청색이자 녹색입니다. 목기가 가장 왕성한 시간은 이 서울 경기 쪽을 중심으로 했었을 때 한 3시 31분 때가 이제 여기 해당됩니다. 그러면서 7시 31분까지죠. 목기가 가장 왕성한 시간은 3시 30분부터 7시 30분. 자, 떠오르는 태양을 사랑해야죠. 그러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찰에 계신 노스승들께서
노스님들께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연부를 해오시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 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40대 50대 가장들, 아버지 어머니들 밤잠을 설치죠. 이 시간대 일어나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대까지 술을 드시고 오면 이 목기가 다 상해버리죠. 자, 그러니까 아무쪼록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가급적 이 새벽 시간, 이런 시간대 일어나는 것이 좋아요. 오행별 국가로는 자, 극동 지역에 해당되죠. 특히 이제 우리 한국이 대표적이고, 자, 인도네시아, 이란, 프랑스, 이태리, 그리스, 네덜란드 등을 이야기하지만, 너무 이제 이런 나라를 막 우선시하고, 자, 이런 나라만 나에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이 방해 자체는 중국 황하강 중류를 기점으로 동북산간, 즉 우리 조선반도를 동북에 해당되게끔 묶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손방향이죠. 그러니까 이 동과 남쪽이 방해로 이렇게 일본을 거기에 포진시켜 놨어요. 그래서 일본은 화해 방향이 됩니다. 화국이죠, 화국. 그럼 다시,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로 우리가 자녀들이 유학을 간다든가 또는 이민을 갈 때도 자,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하다는 것이에요. 서방 유럽보다 목기가 나에게 필요한 분들은. 그래서 이런 기운이 나에게 이로울 때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취하죠.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라는 것은 가정과 사무실, 그러니까 내가 활동하는 그런 곳에서의 이 배치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했을 때 차량도 이런 녹색, 청록색 계열이면 좋겠고, 또 무슨 커튼을 칠 때도 마찬가지고, 가급적 인테리어 자체를 이렇게 청록색 계열로 하면 좋겠다 해요. 안정감을 주니까. 그래서 취침 시에도 동쪽으로, 밝은 쪽으로 이렇게 머리를 향해서 자고, 그 다음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운들을, 목기운을 받는다는 것이 목기운. 그 목기운을 받음으로써 자기가 한결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이롭습니까? 그래서 목의 오행별 음식으로는 이와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간담이 허약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를 자주 냅니다. 분노의 속성이 자리하기 때문에. 자, 그런 분들은 간 검사를 한 번씩 해볼 필요가 있어요.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명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목의 기운, 특히 이제 오행별 음식을 이렇게 논했지만, 이 목에 속하는 간담의 온기는 신맛이죠, 신맛, 봄의 맛. 이런 음식들을 설치해주면 좋고, 또 식물성 음식으로는 이제 팥이 대표적인 음식이지만, 자, 메밀, 보리, 귤, 딸기 이와 같습니다. 이처럼 이런 이 식물성 음식들이 또 화해의 기운을 갖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수의 기운을 같이 연계해서 가질 수도 있어요. 자, 음식은 골고루 드신 게 좋겠지만, 또 이렇게 편중된 분들, 자, 목의 기운이 너무 한 분들은 이런 게 보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물성 음식으로는 이제 닭이 가장 대표적이죠. 새벽에 우는 닭. 그래서 닭이나 계란, 메추리 등이 좋다는 것입니다. 간담 등에. 분노하고 자주 화를 내는 사람들은 여하튼 건강상에 있어서 뭔가 밸런스가 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 생활 자체가 철학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움직이는. 그래서 항상 이런 기운들을 나의 좋은 기운이라 이렇게 했었을 때 당신들의 운들이 더 좋아진다는 사실. 그래서 누구나가 이렇게 목의 기운을 무슨 수학 삽시하고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사주 팔자를 보고서 자신에게 필요한 기운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따져봐야 된다는 거. 이게 오늘의 목의 기운이 나에게 좋다 편이었습니다.